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표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85호입니다. 이번 285호에서는 5월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의 관계 이 부분을 다룬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족 서베이라는 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가족들 간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한 건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동안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충족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5가지를 나눠서 보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과 대화 및 소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긴 것이 친밀감과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 성적 만족,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그 결과를 보시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대화와 소통, 친밀감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 성적 만족, 이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중요도와 충족도의 갭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갭이 가장 큰 거는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중요도에서는 5점 만점에 4.4점이었는데 충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그 갭이 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경제적 안정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하면서 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혼하면서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7.4점이었습니다. 7.4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보면요. 1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7점대는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0점 만점이면 5점이면 딱 중간이라서 한 6점 정도 되면 약간 만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점 만점 할 때 사람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한 6점 정도는 그냥 보통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 7점이 넘어가면 약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성별로, 그리고 결혼하면서 얼마나 살았는지 결혼 기간 놓고 보면 약간 우리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별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7.6점인데 비해서 여성은 7.1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을 놓고 보면 결혼한 직후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8.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의 관계 행복도, 관계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항상 있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를 합하면 27%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의 꼴로 이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생각하는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몇 가지 항목을 놓고서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다, 안정된 성생활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보단 여성이 평가하는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고 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다가 남성은 3.9점이었는데요. 여성은 3.5점으로 갭이 크게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가가 생기고 시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다도 남성과 여성에서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생긴 것 외에 출산과 양육,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훨씬 더 크게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점을 살펴봤다면 이제 결혼하면서 따르는 부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 가족 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배우자와 생활 방식을 나누는 것이 부담된다. 가사일이 부담된다. 여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이 항목들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부담된다고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가와의 관계, 처가와의 관계 부분이 남성은 3.4점, 여성은 4.0점, 그래서 약 0.6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결혼의 이점 부분에서 봤습니다만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에 따른 가족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남성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여성은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조사 데이터가 아니라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5점 척도로 5점 만점을 평가했을 때 3.3점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5점 만점에 3.3점이라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을 나눠놓고 보면 좀 다른데요. 남성은 3.1점, 아빠는 3.1점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엄마는 3.5점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의 부담을 남성보다는 여성, 즉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결혼에 대한 이점, 결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결혼에 대한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의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의향에 대해서 남성은 3.7점을 응답을 했지만 여성은 3.0점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내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향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죠. 본래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건 모성애라고 하는 본능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낮다고 그런다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담들, 이 부담들을 온전히 여성이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건이 갖춰질 때 여성과 남성은 부모 될 의향이 높아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4.2점이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도 4.2점으로 주거 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요건이 1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20, 30년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건 20, 30년, 30, 40년 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심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사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요인이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큰데 현실적으로 직업과 자녀 양육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살펴봤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가족 생활 만족도가 행복도가 7.1점이었습니다. 약간 행복한 수준, 약간 만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7.6점으로 나타났고요. 배우자 없는 경우 6.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비교했을 때도 자녀 있는 경우가 7.5점으로 나타나서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자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1등으로 응답된 것이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였습니다. 5점 만점에 4.0점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법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자녀 양육, 출산 이런 부담을 굉장히 많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댁이 생기고 처가가 생기면서 이런 가족 간의 관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남성들의 조금 더 분발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가사일,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육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남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댁과의 관계 형성 부분에서 남성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어떤 처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법을 우리가 충분히 익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리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갈등 요소가 더 확장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조금 더 수평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대화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갈등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익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성으로 넘버즈 285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286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